탄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실제 소재를 만들었어요. 둠칫둠칫. 네, 둠칫둠칫 하고 있어요. 여기 N 표시되는 거는 저 괄호만큼 반복한다. 네. 아. 야, 반도체도 빵디를 흔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왜 빵디를 진짜. 못 흔들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번 분위기를 바꿔서 네. 노벨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노벨상. 이게 2000년도에 저 세 분이 동시에 한 상을 받았어요. 노벨 화학상. 근데 재밌는 거는 저 세 분이 공동 연구를 하지는 않았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네. 거의 동시대 때 발견을 하면서 상을 받게 됐는데 합성 금속, 어떤 거를 금속을 섞은 합성할 수 있다. 합금이라고 하잖아요. 합금? 금속은 합성할 수가 있죠. 아, 좋은 지적입니다. 네. 합성 원자라고 해볼까요? 원자는 합성이 조금 다른 문제죠.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거. 네. 말이 안 되는데 합성 금속이라는 거는 사실 아까 금속을 실제로 만드는 건 아니고 금속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이제 전도를 한다. 전도체잖아요. 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사용했던 소재들은 대부분 다 전기를 통하지 않죠. 그렇죠. 네. 비닐봉지 이런 것들은 다 전기를 통하지 않고 그 특성 때문에 실제로 전기를 막는 부품으로 쓰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물성을 조절하면 아주 높은 전도도를 띠게 만들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인데 마치 금속같이. 지금 이제 전도도만 비교를 해보자면 카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 중에서 가장 전도도가 높은 물질인데 거기에 준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동시에 분자 구조를 좀만 더 조절하면은 거의 쿼츠만큼의 낮은 전도도의 또 물질 플라스틱을 만들 수도 있고 석영과 구리의 물성은 아주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실험실에서 뚝딱뚝딱 하면 우리가 물성을 조절할 수 있는 소재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유기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소재들을 보통 유기물이라고 해요. 근데 또 규칙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다이아몬드도 유기물인가요? 그래핀은 유기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좀 더 좁게 얘기하자면은 탄소고 수소로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프트한 물질 네. 정도로 이제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다이아몬드가 그래핀이 유기물이 아닌 이유. 탄소지만 말랑말랑해야 되고 수소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특성이 필요합니다. 네. 그 유기물을 이용해서 기존에 아까 플라스틱 같은 걸 만들었는데 물성을 어떻게 조절했더니 전도도가 띄게끔 만들었다. 우리가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게 네. 어떻게 됐을까를 보면은 왼쪽에 보신 것처럼 카본은 그 주기율표에서 6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자가 6개를 가지고 있어요. 6개 각각의 화살표 하나가 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위로 화살표는 전자가 업 형태로 있다는 거고 네. 아래로 화살표 때는 전자가 다운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 형태는 사실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업과 다운으로 두 가지로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궤도도 여러 가지 궤도가 있잖아요. 네.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 있듯이 거기에 순서대로 차기 시작합니다. 저궤도부터 1S, 2S, 2P 이렇게 저궤도부터 고궤도로 차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런 형태로 6개가 차게 되면 사실 불안정해요. 전자는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혼자 하나만 있게 되면 굉장히 되게 불안해요. 불안해하죠. 불안해서 에너지가 높고 에너지를 빨리 해소하고 낮은 에너지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탄소 하나만 딱 저렇게 존재하는 건 잘 없어요. 대부분 뭔가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안정된 형태로 있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저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혼성이라는 과정을 통하고 하는데 그 우리가 하이브리데이션, 혼성 궤도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이제 sp3,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궤도, 중궤도 얘기할 때 s 오비탈, p 오비탈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네. sp3라고 하는 거는 저거 왼쪽에 있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2s랑 2p가 결합이 돼서 4개의 sp3 오비탈을 만들었다. 저게 이제 혼성 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를 이제 발견하신 분이 논문에다 뭐라 적었냐면 마치 팔이 4개인 동물과 같다. 원숭이는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로 물건을 다 쥘 수 있잖아요. 4개의 팔을 뻗어서 쥘 수 있는 네. 그런 동물과 같다. 탄소는. 아.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저기 피라미드 형태 보시면 가운데 C 탄소 하나가 있고 수소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팔을 이렇게 4가지를 뻗어가지고 수소 4개랑 각각 손을 잡고 다 있는 잡고 거죠. 있는 거죠. 그때 수소가 각각의 이제 같은 이제 원소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9.28도로 저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딱 똑같은 각도로 벌어지는 거죠. 그쵸.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같으니까. 네. 네. 모든 저 각도가 109.28도로 다 같아요. 그럼 이제 안정적인가요? 그렇죠. 안정적인 거죠. 아. 이제 어느 한 군데가 더 커지지도 않고 좁아지지도 않고 저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대부분 저런 결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공유 결합이라는 거 말하고 시그마 본드라고 영어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설명이 됐어요. 뭐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들었는데 팔 4개를 가진 걸로 설계를 하니까 모든 게 다 설명이 됐어요. 네. 아 이제
행복해졌죠. 과학자들이 이럴 때 행복합니다. 네. 뭔가 이제 이론 만들어가지고 다 맞아 떨어질 때. 이 봐라 이거예요. 맞다고 했지. 이게 네. 딱 맞았을 때 좋습니다. 근데 어떤 물질 딱 본 거죠. 이제 우리가 그 벤젠이라고 부르는 소재인데요. 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찾다 보니 혼성 궤도가 sp3가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종류의 혼성 궤도가 있더라. 봤을 때 뭐냐면 아까 우리가 2s랑 2p 4개가 합쳐져가지고 아까 sp3가 됐었는데 지금은 3개만 합쳐지고 하나가 남죠. 3개의 sp2 오비탈과 플러스 1p 오비탈이 하나가 남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다른 종류의 혼성 궤도가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를 하고 그 결과 따라서 저 파이 결합이라는 새로운 결합 종류가 만들어진다. 이게 네. 핵심입니다. 하여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 결합 말고도 다른 종류의 결합이 생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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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중요하길래 지금 이렇게 길게 침튀기면서 얘기를 했냐 보면은 다음 벤젠 링을 우리 봤을 때 어느 한 과학자가 요걸 보고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뭐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된대요. 봐봐요. 탄소가 가운데 육각형. 까만 거잖아요. 네. 네. 탄소가 다른 탄소를 잡고 있으니까 팔 2개를 썼고 그다음에 수소 하나를 잡고 있잖아요. 팔 3개밖에 없어요. 탄소는 아까 팔 4개 쓴다고 그랬죠. 팔 4개 있는 동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팔 4개를 다 써야 안정적이야. 근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3개밖에 안 썼잖아요. 옆에 탄소 2개씩 붙잡고 있고 수소 하나 붙잡고 있잖아요. 3개밖에 안 썼는데 안정적인 거야. 왜 팔이 하나가 없는데도 저 물질이 만들어지지? 왜 합성이 되지? 왜 자연계에 있지? 내가 틀렸나? 난 틀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좀 잤나 봐요. 그래서 잠을 잤더니 꿈에서 계시가 온 거죠. 몇 가지 꿈을 꿨대요, 저분이 사실. 몇 가지 꿈을 꿨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꿈이 저겁니다. 꿈에서 원숭이가 6마리가 나와서 서로 잡고 있는 서로 거. 잡고 있는데 잡고 있는 형태를 잠깐 보세요. 한 원숭이는 한 팔로 앞에 원숭이를 잡고 있고 두 네. 팔로 잡고 있고 그러면 팔 또는 다리가 하나씩 남죠. 네. 저 형태가 지금 가운데 있는 저 육각형인 것처럼 그릴 수 있겠죠. 남는 팔이나 다리가 수소를 하나씩 이렇게 잡고 있다. 아. 네, 저게 이제 벤젠의 구조를 처음으로 설명한 그림입니다. 어. 저게 벤젠 링 구조를 처음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고 출처는 내 꿈이라고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개발돼서 벤젠이라는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 됐고 저 과학자를 기념해서 지금 우표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 네. 됐죠. 저때 제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두 줄, 한 줄, 두 줄, 한 줄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는 거를 우리가 그 얼터네이션이라고 그러고 저 부분이 반도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성을 만들어낸다.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가 하나가 남게 되는 거를 네.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는 p 오비탈이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길이에 걸쳐 가지고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벤젠 같으면 6개 탄소 안에서는 그 오비탈이 전체에 다 공유가 되어 있고 만약에 그 탄소가 1000개, 10,000개 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2개, 1개, 2개, 1개 결합이 연속된다면 그 10,000개의 탄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전자가 다 공유되고 있어요. 아주 이제 새로운 개념이고 정리를 해보자면 홍선 궤도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sp3가 있었고 sp2가 됐을 때 p 오비탈 하나 남는 거 네. 네. 저걸로부터 우리가 파이 본드라는 걸 개념을 만들 수 있었고 저 부분이 반도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럼 반도체는 뭘까? 반도체는 뭐를 반도체라고 할까요? 반은 도체고 반은 부도체고. 아 역시 오. 어떤 소재가 어떤 컨디션을 바꿨더니 도체가 되기도 하고 아니 부도체가 부도체가 되기도 한다. 그게 이제 반도체죠. 말 그대로 반만 도체. 네. 반만 도체. 박쥐 같은 느낌이죠. 이제 소재.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전류를 안 흐르게 할 수도 있고. 네, 그 조건이 뭐냐 봤을 때 볼티지를 간다거나 아니 빛을 준다거나 이런 이제 어떤 조건을 가했을 때 도체 또는 부도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존재. 그래서 유기물을 이용해서 그걸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메탈이라는 소재는 밴드 갭이 존재하지 않아서 전자가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저 거고. 안에서 다 돌아다닐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딱 네.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인슐레이터는 저 틈 밑에 전자가 찰 수 있는 녹색깔 오비탈이랑 네. 위에 빨간색 오비탈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뛰어넘은 거야. 네. 여기서 집까지 걸어가라면 걸어갈 수 있어요? 좀 무리죠.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 근데 이걸 좀 적당히 가까워 놨어요. 집이 내 일자리에서 한 1km 정도야. 그러면은 갈만해. 걸어갈 수도 있고 차 타고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걸 이제 반도체,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저 사이 틈을 우리가 밴드 갭이라고 합니다. 네. 밴드와 밴드 사이의 갭이라고 불러서 이제 밴드 갭이라고 하는데 네. 그 밴드 갭이 일정 에너지 이하기만 하면 우리가 반도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서 봤던 유기물 같은 경우에 원래라면 대부분 다 부도체, 아까 이제 집이 대전인 애였는데 네, 그거를 적당히 가깝게 만들어 놔서 전기를 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의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되게
그게 이제 왼쪽 아까 봤던 왼쪽 그림입니다. 이제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가까이 만들어 놓게 되면 밴드가 작은 에너지를 가지는 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노벨상 받은 그분들이 볼티지를 걸어봤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빛이 나더래요. 밴드 갭의 또 특징 하나가 거기서 네. 전자랑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거기서 재결합을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잃으면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그렇죠. 에너지를 잃게 되면은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에너지가 낮은 데로 가야 되니까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가기 위해선 그만큼 에너지를 어디다 던져야 되잖아요. 그게 빛의 상태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플라스틱을 만들어 놓고 얘는 왠지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볼티지를 막 100볼트 걸어봤더니 갑자기 하얗게 빛이 나더래요. 기존에는 이런 게 못 봤거든요. 저한테 그런 현상을 똑같이 봤다 그러면 빛이 나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분들은 이제 원리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노벨상을 타셨죠. 야. 아. 그래서 유기 반도체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렇게 개발됐고 사용되게 됐다. 평소에 유기 반도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요. 유기반도체라. 평소에 그런 말을 아예 안 써요. 사실 거의 대부분 다 모르세요. 그 유기니까 오가닉 뭐 이렇게 몸에 좋은 거냐 물어보시는 분 많고. 유기농. 그치 유기농으로 많이들 좀 이제 아시죠. 사실 물성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재가 개발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P-타입, N-타입이라고 하는 크게 두 종류의 양극형, 이제 음극형 유기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저기 나와 있는 모든 소재가 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반도체다. 반도체인 것도 그렇고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이 연결돼 섞여 있어. 섞여 있습니다. 아, 섞여 있구나. 이게 순서도 틀리면 안 돼요. 단일, 이중이 오면 안 되고 단일, 이중, 단일, 이중. 이게 아. 반복돼야 돼요. 그 말은 그 탄소끼리는 모두 다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전자가 저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저 소재 자체는 끝도 없이 만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자유롭냐면 이게 실제로 논문에 나왔던 이게 뭐예요? 하나 그림인데. 귀여운 사람 같아. 네, 사람입니다. 탄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실제 소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그 구조를 지금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왼쪽은 여자분이시고요. 그다음 남자분, 여자분, 남녀 이렇게 손을 맞잡고 둠칫둠칫. 네, 둠칫둠칫 하고 있습니다. 여기 N 표시되는 거는 저 가로만큼 반복한다. 네. 아. 야, 반도체도 빵디를 흔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왜 빵디를 못 흔들어? 저 정도로 자유롭게 소재를 만들 수 있다. 네. 네. 실험실에서 아주 손쉽게 물성을 조절할 수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일례로 만든 건데 우리 사실 실생활에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하나씩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핸드폰. 아, 핸드폰. OLED입니다. OLED OLED. 플레이. 왼쪽 게 먼저 아시나요? 갤럭시 S. 갤럭시 S. 상성님은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참 사랑했던 핸드폰인데 처음에는 RGB가 균일하지 못했어요. 한 1년쯤 쓰니까 파란색부터 죽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게 지금 개발돼서 지금은 아주 성능이 좋아졌죠. 네. 네. 일단 저기에 들어가는 모든 발광 소재는 다 이제 유기 반도체입니다. 오. 방금까지 얘기했던 빵댕이 흔드는 빵딩이 흔들. 네. 빵딩이 그- 흔드는 친구들이 오래 가네요. 맞네. 그치. 빵딩이 흔들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네요. 사람도 핸드폰도 유기 반도체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 가장 많이 접하셨던 거는 아까 말씀 OLED, 저 유기 반도체를 이용해서 발광하는 소재로 썼고 그게 RGB, 빨간 색깔, 녹색 색깔, 파란 색깔을 화소를 만들게 되면서 네. 모든 자연계에 있는 색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에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다른 특성이 유기물은 말랑말랑하다는 특징이 있기 네. 때문에 플렉서블하고 스트레쳐블하게 디스플레이를 드러날 수 만들 있게 만들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롤러블인데요. 두루마리. 네, 두루마리 에디션인 거죠, 저게. 두루마리 에디션. 네. 근데 사실 저것도 상용화가 다 됐습니다. 좀 비싸긴 한데 LG에서 나온 그런 디스플레이는 직육면체 상자예요. 리모컨을 누르면 거기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쭉 네, 올라옵니다. 말려져 있다가 이렇게 점점 펴지면서 위로 올라오죠. 어쨌든 상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상소문 에디션, 피부에 붙이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모든 쪽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연한 전자 소자로 모두 만들 수 있다. 말랑말랑한 태양 전지입니다. 오른쪽 거는 고체 전지. 지금 대부분 이제 액체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큰데 못으로 구멍을 뚫어도 작동 잘 되는 게 보이고요. 이게 다 유기 반도체가 나오면서 가능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밑에는 이제 말랑말랑한 센서 그리고 가운데 아래쪽은 연산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왼쪽 아래는 이제 그 이제 조명으로 쓸 수 있는 OLED. 근데 여기까지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면은 좋았을 텐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비싸다? 성능이 떨어진다. 성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성능이 어떻게 떨어져요? 이제 비교 대상이 무기물,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 그다음에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에 비하면 유기물은 말랑말랑하긴 한데 연산을 돌려놓으면
너무 이제 성능이 떨어져서 그냥 걔는 유치원생이 계산을 하는 거군요.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더 내려가야 돼요? 네. 일생생활에는 그 OLED 말고는 상용화가 안 됐어요. 거진 못 보셨죠? 못 보신 이유가 그겁니다. 성능이 떨어지니까. 성능이 떨어지니까. 특정한 분야는 있어요. 성능이 떨어져도 쓸 수 있는.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은 나갈 때 알람 울리잖아요. 그것도 작은 칩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싸게 프린팅할 수 있는 걸로 만들 수 있다든지. 사실 그거는 뭐 높은 성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쓸 수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제 상용화는 많이 성공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아까 그 수직 구조가 생각난 거죠. 오. 그 수직 기능을 여기 써보자. 오. 그러면은 모든 장점만 남지 않을까. 말랑말랑하면서도 고성능에다가 저전력에다가 게임이 끝났다. 그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수직 구조 유연 전자 소자 연구. 와. 인트로가 길었습니다. 네.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SD라고 부분이 이제 전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양 전극이 그 L이라고 하는 길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걸 채널 랭스라고 하고 그 L이 길면 길수록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그림처럼 SD 전극이 수직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면 저 L을 많이 낮출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매우 쉬워요. 수직 구조로 바꾸게 되면은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L 채널 랭스라는 거를 그냥 두께로 정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그래서 수직 구조, 유기 반도체, 트랜지스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투가 네. 게이트 타입, 투가 전극 타입, 수직 적층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뭐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공통점은 수직으로 소자를 이제 쌓았다. 네. 그리고 SG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세 가지 전극이 필요합니다. 저 전극을 수직으로 쌓고 그 위로 여러 층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수직 적층이 가능하다. 우리가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형태를 한번 보시면 지금이 실제로 이렇게 단면을 잘라가지고 네. 전자현명으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위에 에미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의 전극, 네. 밑에 콜렉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의 전극, 가운데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이제 전극입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수도꼭지 물을 잠그면은 안 가고 열면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역할을 저 가운데 베이스가 하고 있는 거죠. 저 빨간색 화살표가 전자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베이스에서 물을 꽉 잠그면은 저게 흐르지 않고 또 열게 되면 저게 콸콸콸 흐르게 돼서 1010 신호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저장하게 되면 메모리가 되는 거고 네. 로직으로 쓰게 되면 이제 프로세서 연산. 연산자가 되는 거죠. 저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연산하게 만들 수도 있고 빛을 내게도 만들 수가 있고 성능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소자를 만드는 건 이제 알았고 제가 거기서 좀 더 해봤던 거는 지금 왼쪽 기존의 형태라면 오른쪽의 형태로 바꿔본 거예요. G를 끊어봤구나. 네, 맞습니다. 네. G를 끊어서 구멍을 내봤어요. 그리고 어. 핀홀이라고 부르는데 핀으로 마치 구멍을 뚫은 것처럼 네. 네, 콕콕 찌르는 것처럼 이제 구멍을 뚫었고 그 다음에 산화물을 덮어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노란색의 흐름이 전자였는데 전자가 이렇게 S에서 D로 100%다 가야 되잖아요. 네. 기존 문제점이 가다가 새요. G 어딘가에서 네. 새. 우리가 오래된 수도꼭지 쓰다 보면 줄줄줄 새잖아요. 그게 있으면 안 좋은 거 사실. 그렇죠. 1010이 되는데 1, 0.5 이렇게 신호가 와버리면 헷갈리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이미지가 깨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화물을 이렇게 싹 덮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핀홀이라는 걸 개발해 가지고 형태를 저렇게 바꿔봤고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갔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 산화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교학적인 산화법인 이제 아노다이징을 써봤고 그래서 아주 균일하게 메탈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물이 형태가 저렇게 만들어진 거를 확인했어요. 이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핀홀과 아노다이징을 이용해 가지고 소자를 만들었을 때 제가 주로 이제 돈가스의 비유를 많이 해요. 네. 네. 오른쪽 위에 보시는 저 단면이 잘 튀겨진 돈가스. 이제 위아래 껍질이 균일해요. 그 사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밸런스가 잘 파란색이 맞네. 고기입니다. 돼지고기고 빨간색이 이제 튀김옷 위아래 똑같고 양옆에도 어느 정도 균일해요. 네. 그리고 각각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잘 튀겨졌죠. 밑에 거는 위아래 두께가 다르고 그리고 안에 있는 돼지고기가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네요. 튀김옷이 너무 두꺼워. 너무 두껍고 저거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막 타버리고 그러면 이제 새겠죠. 저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소자 성능을 보면은 리키지가 매우 커진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줄줄 새는 네. 1010에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구분할 수 없는 신호들이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전자소자로서는 매우 단점이 큰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잘 튀긴 돈가스 우리가 만들게 됐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계산도 해봤을 때 전자 흐름이 아주 좋게 되겠다. 저 핀홀이 얼마나 됐을 때가 좋을까? 튀김옷이 얼마나 두꺼워야 좋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을 해봤고 네. 야, 그럼 돈가스 엄청 많이 만들어 보셨겠네요. 아, 그치, 얇은 돈가스 그렇죠. 온도도 다르게 하고 튀기는 시간도 다르게 해보고 약간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저와 저 학생이 하고 있는 거는 계속 튀기는 거예요. 네, 바꿔보고 이렇게 바꿔보고 그런 것들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아주 좋은 특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물성이 있는데 전류 증폭값, 노이즈값, 스위칭 속도 이거 복잡하니까 이제 다음 장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 길이 이거를 점점 줄이면 줄일수록 스위칭 속도랑 출력이 저렇게 증가하는 높아졌다. 걸 볼 수 있어요. 와, 그럼 쌓으면 쌓을수록 지금 우리 수직 구조에 가까워지면서 채널 길이도 짧아지고 성능하고 그다음에 출력도 다 좋아졌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되겠네. 빠른 소자가 됐고 네. 그다음에 더 고출력을 낼 수 있는 더 민감한 소자가 됐고 만약에 센서로 쓰자면 고민감 센서가 되는 거고 좋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로 쓰자면 더 휘도가 밝기가 더 높은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연산으로 쓰자면 더 빠른 연산할 수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직 구조 유기 반도체를 이용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저렇게 멀티 유니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프로세스 메모리도 만들고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센서도 만들고 맞습니다. 아까 그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기술들과 접합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렇게 플랫폼 같은 기술이라고 볼 수 아, 있어요. 엄청난 중요한 기술이네요. 유기 수직 구조 유기 트랜스퍼에다가 뭔가를 더 얹기만 하면 기존에 있던 이런 소자들을 우리가 고성능, 저전력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연구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우리가 모든 특성을 다 합쳐보면 빠르게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 휘도도 밝고 그러면 이거 사실 어느 분야에 쓸까 생각해보면 광통신에 쓸 수가 있어요. 오. 네. 우리가 그 핸드폰 후에 지금 센서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잖아요. 네. 카메라가 있으니까 센서가 있는 건데 그거를 저기에 쓰는 조명으로 서로 통신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기서 지금 우리가 빛이 쭉 나오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끔 저기 떨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 101010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걸 여기 카메라 센서로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와이파이 대신에 라이파이라는 말 써요. 라이파이. 빛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그걸로부터 빛을 이용한 통신. 오, 빛을 이용한 통신을 하게 되는군요. 와 네. 대박이다 이거. 그래서 특정한 분야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전자파로 통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안전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특별하게 시장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빛이 꺼져 정전됐어. 그럼 못 써? 다른 방법을 쓰겠지. 그 우리가 필요한 빛이란 거는 우리 눈에 필요한 빛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통신에 필요한 빛은 또 영역대가 좀 달라요. 오. 그래서 눈에 별도로 쓸 보이지 수가 않는, 있고 그렇죠. 그 떨림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눈에 인식할 수가 없죠. 오. 그래서 사실 별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군사 보안 통신이나 수술실에 가면 그 의료기기 많은데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끄라고 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혹시라도 그 전자파가 거기서 오류를 일으키면은 비행기에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의료도 또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도 많은 전자기기가 있는데 생명을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 때문에 심박수를 잘못 쟀어. 그러면 안 되겠죠.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럴 때는 또 무간섭 통신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이제 특정하게 원하는 곳을 지금 저희가 일단 찾아가서 타켓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수직 구조로 만드는 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 메모리랑 그런 쪽으로도 가고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아까 차세대 반도체라고 했을 때 뭐 양자, 랜덤 컴퓨팅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또 많이 연구된 분야가 뉴로모픽,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네. 컴퓨터를 만드는. 맞습니다. 인식하고 학습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뉴로모픽을 만들 때 수직 구조가 크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르는 구조가 저렇게 간단하게 시냅스 두 개가 마주보고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T라고 하는 거리가 네.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 T가 작으면 작을수록 S 출력에 해당되는 값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인체 내에서는 우리 운동신경에 쓰이는 뉴런은 한 3나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 3나노 사이로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 전달을 더 빨리 하게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수직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수평으로는 수십 나노 아니면 마이크로 단위로 떨어졌던 거를 짧게 줄일 수 만들 수 있죠. 있죠. 네. 그래서 저랑 이제 그 연구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유기물을 이용해서 수직 구조 뉴로모픽 트랜지스터 오. 저런 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오, 개발을 이미 하신 네,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핀홀이라는 전극을 가운데 해놓고 위와 아래는 또 다른 전극이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신호를 주게 되면 그 앞에 신호가 다음 신호에 영향을 줘서 학습되게 하는 어.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학습할수록 그러니까 많이 자극을 줄수록 그 신호가 강해지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 불러올 때는 더 큰 값으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 우리가 학습된다. 잠깐 불러와도 이제 신호가 크게 반응하는 맞습니다. 거죠. 또 활성화되지 않았던 신호는 그만큼 또 줄어들으니까 작게. 또 에너지를
그 적게 소비하지 쓰는. 않고 그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학습하면 할수록 학습된 데이터만 남아 있게 되고 그 아까 말했던 빅데이터를 아주 저전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까 뭐 엣지 컴퓨팅에 바로 이제 적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 기술을 이용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말랑말랑하고 빠르고 저전력의 고성능 AI 반도체를 우리 말단에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이거 원리를 제가 넣어봤는데 이제 왼쪽 그림은 사실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원리를 그려봤어요. 네. 유로모픽을 수직 구조를 했을 때 저런 원리로 구동한다는 거고 이제 실제로 소비 전력을 재봤을 때 61 피코 줄이라는 걸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기존의 반도체 소자로 했던 것보다는 10배 정도 더 낮은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고 있고 이게 더 개발되면은 저전력으로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 이제 어떤 증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를 보시면은 말랑말랑하고 피부에 붙일 수 있고 늘어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AI 반도체로 쓸 수 있는 소자를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고생하셨어요.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AI에 사용되는 기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된 기술에서 사용되는 현재 연구되고 있는 기술들까지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반도체 기술들이 물론 지금은 AI 분야에서 가장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성능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까 피부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뉴로모픽처럼 이런 데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론 쪽에서 조금 더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모셔서 또 재미있는 연구 성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단어 자체가 지금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생소한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정말 적절한 비유도 넣어주시고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또 이제 돈가스 장인이 AI의 한 부분의 장인이 될 수 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각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빠이. 빠이. 감사합니다. 돈가스가 미래야.